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정진구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숫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숫자가 편리하긴 하지만 때론 불편한 숫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저 정말 싫어하는 숫자 있어요. 뭐죠? 몸무게. 몸무게. 정말 그렇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청구서 있잖아요. 매달 청구서, 이렇게 돈 그렇죠. 내라고 뭐 날라오고, 맞아요. 요거 막 숫자를 저렇게 지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가정의 평화로운 이 네. 평화를 깨는 숫자가 있어요. 뭐죠, 그거는? 성적표죠. 성적표. 그렇죠. 성적표가 나온 날은 네. 사실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두근두근 마음이 뛰고 막 어떻게 힘든. 하지? 왜요? 네.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무슨 얘기요? 성적표. 성적인 얘기를 하신다. 아니. 아니, 방송에서 맞을 짓을 해요. 아. 성적표. 네. 자, 벌써 한숨 나오시죠? 자,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네.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성적표. 어디 보래?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이종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성적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사실 살면서, 네. 이 성적표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니, 사실.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왜 아직까지 긴장을 해요, 성적표를? 사실 저는 거기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마음은 사실 무거운 건 사실이죠.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네. GPA, 그러니까 이제 평균 학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받아보면은 네. 이 성적표, 저희 한국말로 성적표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크립이라고 하는데 네. 이 트랜스크립이 한 장짜리인데 좀 그쵸. 복잡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크립을 이제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내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냥 등급제로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나뉘어지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랬나요? 네, 저희는 그랬어요. 내신이. 네. 근데 미국 이 GPA는 좀 많이 다른가 봐요. GPA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 학부모님들하고 네,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딱 첫 번째 물어오시는 예. 것 중에 하나가 네. 내 아이 GPA가 얼만데 어느 정도 어디 갈 수 있어요라고 다짜고짜 물어보시는 분이 네.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성적을 GPA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더라도 네. 그 대학을 매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근데 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야. 사실상 그게 더 어려워집니다. 저 아까 살짝 봤는데 네. 네. 점수 3.0, 4.0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네. 저희는 사실 한국에서는 네. 대학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보통 네. 트랜스크립을 딱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첫 번째는 학년별로 들은 학생의 학년별로 들은 네. 과목들과 그다음에 성적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예. 9학년 때 들었던 과목들, 네. 1학기, 2학기 때 받았던 학점들 A, B, C, D, F까지 해서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까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느 지금 학년이든 간에 그 전에까지 들었던 성적들을 네. 계산을 해서 밑에 쪽을 보게 되면요. 트랜스크립 밑에 쪽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GPA들이 계산돼 있어 나와요. 예. 근데 그 GPA들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토틀 GPA라고 있고 네. 토틀 GPA 같은 경우에는 토틀 이제 unweighted GPA, 네. 또 토틀 weighted GPA, 예.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또 academic unweighted GPA, 네. 그리고 또 academic weighted GPA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네. 경우에는 네. 이제 weighted GPA도 예.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 GPA, 예. 어떤 경우에는 10학년부터 12학년 GPA로 또 나눠질 수도 있어요. 지금 GPA 종류 얘기하셨잖아요. 네. 하나하나 어떤 것들인지. 네. unweighted는 쉽게 말해서 가산점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던 간에 아무리 네. 어렵든 아무리 쉽든 똑같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만약 P를 들어서 A를 받아도 A는 4점이거든요. 만점에, 네, 4점 예. 만점에 4점을 주고 내가 AP 피직스를 들어서 A를 받아도 네. 4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이 없이. 계산이 되는 게 unweighted GPA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weighted GPA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honors 클래스나 아니면 AP 클래스를 들었을 때 가산점 1점씩을 더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똑같은 예를요. 그래서 P를 들어서 네. A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unweighted 학점도 4점이 되고 그렇죠. weighted도 가산점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똑같이 4점이에요. 4점, 예. 근데 AP Physics 같은 경우에는 unweighted은 4점을 주는데 weighted
같은 경우에는 AP이기 때문에 플러스 1에서 5점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 저는 되세요? 예.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되게 또 뒷골땡이고 그랬는데 방금 그 AP라든지 네. 아까 그 또 얘기했던 언어스 그 언어스 같은 거. 네. 네. 전에 들었잖아요. 네. 팍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이 과목들을 weighted 같은 경우에, unweighted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냥 학점이 되는 거죠. 네. 과목당 받은 학점이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과목들을 다 합해서 평균을 낸 게 평균 학점, 즉 GP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네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얘기만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한번 그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학생의 성적은 학생만이 아는 것이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카운슬러하고 지도하는 분들만 아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학생의 예를 들 수는 없고 예, 그냥 제가 이제 임의로. 가상적으로 가상의 인물 박혜락 학생의 한번 성적을 설명을 한번 드리죠. 네, 계산을 알겠습니다. 해보죠. 저희가. 네. 네, 저희가 이제 GPA 좀 계산을 해보려고 와이프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보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그렇겠죠. 같아요. 박혜락 학생의 점수를 한번 박혜락 보시죠. 써주시죠. 그럴까요? 이제 성적 이제 학생의 이름을 박혜락이니까 네. 이름 들으면 여자 같긴 한데. 네, 박혜락 학생의 네. 이제 그 가상의 점수입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모든 성적을 갖고 얘기할 네네. 수는 없으니까 예, 예. 한 학기 성적을 받은 것만 한 학기, 갖고 예. 저희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먼저 들은 과목이 이 학생이 어려운 과목을 몇 개 들었어요. 그래서 예. 첫 번째 AP 캘큘러스를 하나 들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받은 성적은 네. A입니다. A. 네. 너무 잘했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AP US 히스토리도 들었어요. 야우, US 히스토리가 까다로운데. 네,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받은 과목 점수가 B입니다. B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네. Honors English를 들었어요. 네. 네, 이것도 받은 과목 점수가 B고요. B, 네.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를 Honor 역시 Honor Chemistry를 들어서 AP가 아니라 언어로. 예, 예. A를 해서 이거는 A를 A를 받았다고 받았어요. 하고요. 네. 그리고 Foreign Language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스페니쉬로 스페니쉬랄까요? 예. 네, 스페니쉬를 들었는데 이거는 Regular로 들었고요. 이거는 A를 A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기까지 딱 네네. 보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네요. 굉장히 잘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P도 있고 그래서 이 네. 학생이 또 P를 들어서 이거는 근데 또 잘 못해서 B를 받았어요. 여잔가 보다, 이 친구가. P는 뭐예요, 근데? 체육입니다. P는 체육이에요.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음악을 해서 네. 이제 오케스트라에 들어있어서 오. 오케스트라까지 하게 돼서 이거는 점수를 이제 A를 받았어요. 참 바람직한 점수예요. A와 B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굉장히 상위권 학생입니다. 요걸로 네네. 토탈을 따져가지고 그 4.0 만점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한번 점수를 그때 한번 내는 계산해 거를 주실 한번 거예요. 해볼까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나누고 있었냐면은 아까 잠깐만요. 말씀드렸던 네네. 네. 가상 점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가상 가상 점수. 점수? 해락 친구의 가상 점수. 글쎄요. 그래도 한 4.2 정도 나오지 않을까. 4.2 정도.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4.2가 어떤 점수냐죠? 웨이스로. 네.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볼게요. 4.2. 그러면은 가상 점수가 저는 이 친구를 보니까 네. B가 3개 좀 놀았어요. A가 4개지만 네. 약간 놀 때가 있었어요. 네. 특히나 체육이 B니까 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3.8 갑니다. 3.8. 3.8. 웨이스로, 언웨이리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산점을 때문에 주고 안 주고. 가산점 일단 뭐 그 AP가 몇 개 있잖아요. 네. 가산점 해가지고 좀 쓸게요 제가. 신년이니까 가산점 3점 쓰죠 그러면. 그래서. 네, 4.1. 4.1. 알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자, 그럼 이 과목들의 이 점수를 받았다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unweighted하고 weight로 나눠서 네, 네. 이 학점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제 AP Calculus A 같은 경우에 A를 받았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unweighted 점수는 이 과목 몇 점이 되나요? 4점이죠. 4점이 되죠. 가산점이 없으니까. 가산점 예.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weighted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으니까 5점. 5점이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똑같이, 예. 같죠. APUS 같은 경우에 B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unweighted 같은 경우에는 3점. 3점이 되고 weighted 같은 경우에는 4점. 가산점이 있어서 4점이 되죠. 네네. 그다음에 English 같은 경우에 honor니까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같은 AP와 네. 이제 AP와 honor라도 네, 같은 네. B를 받았기 때문에 점수상으로는 네. 같아요. 언어기 때문에 B를 받았으면 4점 아니에요? B를 받았으면은 네. 그쵸.
아니죠. unweighted 같은 경우에는 3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weighted 같은 경우에 4점을 4점이고. 받고. 예. 네. 네. 그다음에 honors chemistry 같은 경우에 A를 받았기 때문에 네. A니까 unweighted은 4점. 무조건 4점이고 4점. 네네. weighted은 honor이기 때문에 5점. 플러스 1, 네, 약고 네. 5점. 네.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귤러 클래스니까 regular니까 unweighted, weighted 같이 다 4점. 4점씩이 되고요. 예. P도 마찬가지로 B니까 B니까 3점. 둘 다 3점이 되고요. 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A인데 이건 regular니까 네네. unweighted, weighted 다 같이 4점. 4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과목마다 이제 점수고요. 네. 이제 이 학점을 평균 학점을 내다 보면은 일단 이걸 다 더해요. 그래서 네네. unweighted 같은 경우 저희가 더해보죠. 네. 4 더하기 3, 7, 10, 14, 15, 18, 21, 21, 25. 네. 25가 되고 수학 잘하셨네요. 그냥 암산을 그냥 네네. 25. 예. weighted 같은 경우에는 5, 9, 13, 18, 22, 25, 는 29. 29죠. 네. 저랑 저는 똑같이 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학점, GPA를 하려면은 네네. GPA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점수들에서 들은 과목만큼 나누면 돼요. 아, 7개. 과목 개수를 그래서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25 나누기 7을 7개. 하면 되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9 나누기 7을 하면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계산기가 없으면은 네.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런 경우에는 3.57이 나오고 예. 웨이릿 같은 경우에는 4.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네. 두 개 이제 GPA를 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3.57, 하나는 4.14.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게 아까 종류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토틀 GPA가 됩니다. 토탈 GPA. GPA가,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과목들이 네네. 아카데믹인지 체육인지 전혀 구별을 안 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토tal GPA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4.1 가산점 포함해서 네. 거의 정확하게 4.2. 이하. 4.1. 거의 정확하게. 비슷해요. 야. 굉장히 맞죠. 네. 네. 가깝게 근데 가졌어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어떤 이제 학부모님들은요, 요즘을 대학 갈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네. 이 웨이트 GPA 때문에 가산점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대학에서 그냥 언어의 GPA로 그냥 일괄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도 간혹 하셔서 그거는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해서 네네. B를 받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학생이 전 과목, 다른 학생 같은 경우 전 과목을 만약에 그냥 레귤러로 하고 A를 받았다면은 네네. 언웨일이 그 학생은 4.0이 되는데 이 학생은 3.5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굳이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죠. 그리고 저희가 네네.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선택한 과목들의 중요성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네네. 근데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GPA들 중에 사실 이제 두 가지밖에 저희가 지금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안 하셨어요. 예, 전체 예. GPA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카데믹 GPA가 아카데미. 있어요. 예. 아카데믹에 뭐가 빠지냐면 일반적인 대학에서는요. 네. 이 PE가 빠지고요. 체육. 오케스트라도 빠져요. 아, 그래서 네네. 수학, 사회과학, 영어, 과학, 과학. 외국어 이렇게 다섯 개만 아까 중요 계산이 과목만. 돼요. 네.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대학마다 뭐랄까 선별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런 아카데믹 과목들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카데믹 과목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믹 GPA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렉티브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지게 돼요. 그러면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도 아카데믹 웨이리 GPA랑 언어의 GPA가 또 달라지겠네요. 또 달라지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아카데믹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일단은 제가 이걸 지우고 네네. 다시 예,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저희가 네네. 일단은 아까 3.57과 4.14를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근데 저희가 이 두 개를 안 한다고 했죠. 네네.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가 25에서 7을 빼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18점. 18점이 되고요. 네네. 아까 29에서 7을 7을 빼게 되니까 22점. 22점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나눠야 될 과목이 7개가 그렇죠. 아니고 다섯 5개로 다섯 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아카데믹 GPA 같은 경우에 네. 아카데믹 GPA가 언웨이 같은 경우에는 18 나누기 5가 오를 되니까 하시면 되죠. 3.6이 예. 나오고요. 네.
22 나누기 5를 하니까 4.4가 4.4. 나와요. 좀 더 네. 계산하기가 쉬워졌죠. 그럼 아까 토럴 GPA를 아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토럴 GPA가 훨씬 높아졌네요. 아까는 3.57였고 오, 예. 4.14였죠. 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하나를 갖고 한 네네. 학생의 성적을 한 학기 성적을 갖고 네. 이게 4개의 GP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예. 어디 가서 네. 말씀을 하실 때 내 아이들 GPA가 어느 걸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위에 높은 거죠. 걸 해야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GPA를 말씀드리면서 네. 네. 어떤 GPA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카데믹 GPA예요. GPA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수가 네. 이 숫자가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B를 받으려면 오히려 P를 B 받는 게 난 거죠. 그래서 그렇죠. 토를 GPA보다 P에 B가 있기 때문에 GPA가 더 아카데믹에서 올라가는 상당히 거예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우리 근데- 아이들이 이 아카데믹에서 B를 받아버리고 딴 데서 다 A를 받아버리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GPA가 거꾸로 떨어져요. 내려가게 떨어져요. 되죠. 선생님. 네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무슨 아니 질문? 그러면 아카데믹 과목이 음. 뭐가 있는 거예요? 아카데믹 과목은 네. 일반적으로 5개를 말해요. 다섯 개. 네, 그래서 수학, 과학, 사회과학, 영어, 외국어. 외국어.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렉티브들 중에도 아카데믹 과목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여기뿐만 아니라 근데 네. 뭐 AP 이카노믹스 같은 경우로 네, 가보면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회과학에 또 예, 들어가고요. 예. 또 사이언스 중에 피직스, 케미스트리, 바이오 아니더라도 environmental science라든지 뭐 바이올로지 또 머린 바이올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아카데믹 과목이 그러니까 요 저건 종류가 필수예요? 많아서. 꼭 네. 들어야 돼요? 필수라기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몇 년,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서 4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4년을 해야 선생님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그 고등학생 중에 정준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는 그쵸, 공부 잘해요? 케미스 엄청 잘해요. 수제예요, 어. 수제. 네, 똑똑해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 듣고 아주 똑똑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케미컬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예, 쓰러지기 일보 직전. 예. 너무 근데 나머지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무 그 과목을 듣기 싫은 거예요. 네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들으면 그러니까 과학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수학으로 바꿀게요. 수학을 싫어해요. 근데 필수 과목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네,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친구가 만약에 그걸 안 듣고 5과목 중에 한 가지를 안 들었어요. 네. 아니면 포기했어요, 완전히. 네. 그러면 이 친구 나머지 다 올 A인데 네. 아카데믹 과목 중에 하나만 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수학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듣긴 듣는데 네, 점수가 안 그렇죠. 좋다. 예. 너무 이러니까 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학생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학을 못할 수가 있고, 어떤 학생들은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네, 네. 외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 그래서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횟수는 일단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A를 받았는데, 그게 뭐 B를 받았다, 아니면 심지어는 C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물론 흠이 될 수는 있지만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치명타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신 다른 것들에 잘하고, 그런 모습들은 이제 보여주면은, 만회를 완전히 안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AP랑 언어를 하면 좋긴 하지만 네. 무리해서 하는 것보단 그냥 레귤러 과목으로 좀 바꿔서 하는 것도 그것도 도움이 방법이- 되죠. 네, 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어요. 네. 지금 아까 지금 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 잠시 네네.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AP 2개, 그다음에 언어 2개, 레귤러 하나를 했는데 네. 만약에 굉장히 그 과목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과목 선택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되 네. 너무 부담에 가서 성적에 너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과목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과학이 약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지 레귤러를 해서 하는 게 맞고요. 네네. 스페니쉬가 약하다 한다면은 AP 스페니쉬 하지 말고 AP 스페니쉬 말고 그냥 레귤러 스페니쉬를 레귤러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내려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모든 과목들 내려 듣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정말 약하고 이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네. 과목까지 힘들겠다라고 하는 건 내려 네. 듣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선생님, 네. 그 일찍 대학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머리가 네. 정말 좋아서 미리 예. 다 이수해가지고 네, 네, 네. 그런 친구들은 그 일찍 그러니까 1년 먼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1년 먼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려면은 모든 것들을 이수를 다 일찍 해야 되고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네. 뛰어나고요. 거의 뛰어나다 없다고 보니까 보시면 돼요. 많이 이런 건 치는 안 않습니다. 궁금해도 돼. 네. 남의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 GPA를 네 가지로 계산을 해서 알려주셨는데 언젠가 선생님이 UC 계열은 GPA 계산 방법이 다르다라는 네,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네. 그거 궁금해요. 잘 지적을 하셨는데 복잡하군요. 야. 일단은 네. 트랜스크립트에 나오는 거는 네네. 이 정도까지 나와요. 예, 그래서 예. 만약 이 성적을 받아왔으면 이 점수들을 트랜스크립트에서 보시게 되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UCGPA는 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UC를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예. 이 트랜스크립트들이 다 UC에만 가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모든 데 예. 가서 UCGPA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트랜스크립트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요? 본인이. 만약에 알고 싶다면은 제가 네네.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약간 복잡한 게 네. 웨이리드 GPA도 아니고 언웨이리드 GPA도 아니고 일종의 중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UCGPA는 이제 한 학기 성적만 갖고 UCGPA를 계산을 못해요. 오, 그런 것도 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GPA를 계산을 했는데 네네. 그 이유는 네. UCGPA는 10학년과 11학년 성적들만 갖고 UCGPA를 계산을 해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웨이리드는 가산점을 1점씩 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산점을 여기서 몇 점을 줬나요? 가산점을 4점 1, 2, 3, 줬네요. 4점 줬네요. 4점을 예, 줬죠? 네. 한 학기에 저희가 4점을 저희가 줬어요. 네. 네. 웨이리드는 과목이 내가 만약에 7개를 다 예를 들어서 예.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니까 네. 7개를 다 AP 언어를 들었다라면 가산점을 7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UC에서는 한 학기가 아니고요. 10학년, 11학년 총 4학기 동안 8점을 맥시멈의 가산점을 줍니다. 8점을 8점이요? 그럼 내가 한 해서? 학기에 2학점뿐이 안 주는 거예요? 가산점을? 이론적으로는. 아, 짜다. 왜 그러죠? 이제 그게 UCGP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아니, 왜라고 이제 따지기는 사실은 뭐 하버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저쪽 동부의 아이비리그라든지 네. 다 주잖아요. 한 네. 학기에 그죠? 네. 7점까지도 주고. 네, 네. 근데 UC는 왜 4점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게요. 왜 그렇죠? 저희가 UC를 대신해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네. 네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게 지금 아. 계속해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UC GPA는 좀 독특한 GPA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예를 네. 들어서 네. 저희가 8점 맥시멈이라고 했으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2점이에요. 2점을 가산점을 네. 받을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리가 2점의 가산점을 받았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가산점 근데 또 이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좀 복잡해지네요. 네. U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카데믹뿐만이 아니라 예. 일렉티브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예. 것도 가산점을 줘요. 다 줘요? 그래서 오, 아카데믹 GPA도 아니고 또 토럴 GPA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죠. 그렇네요. 그래서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왜냐면은 계산해보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UC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뭐 저희 애가 GPA가 4.3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네. 게 아니고 따로 네.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예.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하나 네. 여기서 일단은 가산점을 주든 이제 아니면 UCGPA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수학이니까 되고 사회과학이니까 되고 영어니까 되고 과학이니까 되고 외국어니까 되고 네. 옳게 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P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P는 빼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A to G라는 requirement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굳이 해드리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네. 5과목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일렉티브들 하고 학교에서 이제 어프로브된 일렉티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트 쪽으로 한 아트 과목. 쪽으로. 예, 네, 예. 다 돼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개가 된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만약에 P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은 예. 더 해보죠. 네, 네, 네. 4점, 4, 3점, 3, 10점, 14점, 18점, 22점이죠. 네. 근데 아까 가산점을 한 학기로 따진다면 평균 2점을 더 줄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점만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오. 네, 네. 그러면은 총 24점이 24점이 되죠. 되는 거죠. 예. 몇 과목인가요? 7과목이죠? 아니, 6과목이죠. P를 빼야 되니까? 아, 있으니까. 예. 네. UCGPA는 네. 24 나누기 6을 해서 6에서 4.0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GPA가 5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total, weighted, unweighted, academic, weighted, unweighted, UC GPA가 5개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UC GPA는 웨이트 어느 상관이 없이 네. 그냥 약간 정도 중간간데요. 중간이 그렇죠? 되죠. 예, 그러면은 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친구가 그 예능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예능 쪽에 점수가 좋아요. 네. 근데 다른 건 아카데믹은 되게 안 좋아요. 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UC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좀 약간 손해 볼 수 있겠지만 이쪽 가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목 5과목은 해야 기본으로 돼요. 해야 되니까. 중구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다섯 공부해야 된다. 음악을 뭐 대신할 수는 잘한다고 없기 해서 때문에. 음악을 뭐 3-4과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네. 8학년에 보통 이제 한 과목 정도만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야, 요게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UC GPA를 좀 따로 본인이 찾아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좀 나와 있겠죠? 네, 방법은 있습니다. 예, 저희 예. 이 GPA 계산할 수 방법이 있고요. 네네.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약에 네. 정말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라고 AP나 안을 한 학생들은 네. 보시다시피 가산점을 이제 가산점보다는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AP나 안을 과목들을 택하기 때문에 네. 이 맥시멈 가산점들 8점을 나중에 사실상 더 더할 받을 수가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이론적으로는 네네. 아까 사실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죠. 언웨이릿 같은 경우 가산점이 없는 경우 이론적으로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만약에 다 A를 받았다고 한다면 4점이죠. 4점 4점이죠. 만점. 예, 예. 웨이릿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네. 다 언어 AP만 했다고 했다라고 하면 한다면은 5.0 5.0이 가네요. 네, 네.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네. 10학년, 11학년이고 가산점이 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네. 이론적으로는 4.4예요. 4.4. 이론적으로. 근데 이 4.4를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예, 학생이 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 6개만 해도 못 받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점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보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 대충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이 있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좀 다르긴 하지만 요 점수 갖고서 난 어디 대학을 가겠다. 이게 예측이 가능한가요? 예측이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저번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예.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학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앞으로 이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요건들이요. 네. 8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네.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맞아요.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더라도 네, 네. 학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공부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GPA가 사실상 네.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요즘 한국도 사실 내신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 쓰잖아요. 네. 사실 학창 시절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그렇죠. 그게 사실 네. 제일,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는 출석률 뭐 이런 거 내신 개근상? 성적에 그런 건 별로 없나요? 상관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이제 네. 성적표에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기마다 받는 성적표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트랜스크립에는 그런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그는 중요하지 않은데 네. 만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추천서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네네. 추천서를 받아야 아. 되는데 그 과목을 계속 빠뜨렸다라고 한다면은 네. 추천서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밉보이게 되겠죠. 그렇구나. 우리 네. 지훈 군은 굉장히 개근상에 목을 맸던 친구라서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이고야, 그 친구는 굉장한 친구였어요. 네. 아니, 네. 우리가 앞에서 그 UC 계열, UC 네. 학점도 이제 계산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 아까 뭐 잠깐 점수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숫자를 갖고 오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그러면은 이 학생이 네.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네. 어느 대학에 그쵸, 지원을 할까? 그쵸. 그게 제일 당연히 중요하죠. 궁금하시죠? 예. 예,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 사항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 거 하고요. 아, 네. 또 하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관련돼서 네네. 이 정도 GPA가 어떤 합격률이 있다라는 거를 발표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진 않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가장 여기 아무래도 서던 캘리포니아에 네. 사시는 분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게 UC예요. 근데 그렇죠. 예. 다행히 UC는 어느 정도 그 자료들을 공개를 해요. 아, 어느 정도 성적이면 어느 학교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와.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성적 하나만 갖고 아니면 SAT 점수만 갖고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8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UC는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적어도 이 GPA면은 네. 어느 정도 합격률은 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에세이를 정말 못 쓴다든지 뭐가 정말 나쁘지 않으면 대충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년 발표하는 게 뭐가 예. 있냐면요. UC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의 합격률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예. GPA별로 네. 합격률을 발표해요. 그래서 UC GPA가 어느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합격률이고, 만약에 또 SAT도 마찬가지예요. SAT 리딩이 어느 정도면은 네네. 어느 정도 합격률이고 이 정도는 알려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네. 좀 알아보죠. 아까 박혜락 학생이 UC GPA가 4.0이었어요. 네. 그럼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죠? UC가 종류가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예, UC가 네. 대학에 갈 수 있는 학교가 9개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학교들을 하나하나 한번 여기 찾아서 살펴볼까요? 준비하셨어요. 네, 한번 예. 보시면은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예.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주로 이제 버클리를 한번 보죠. 버클리. UC 야. 버클리.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 작년 이 자료입니다. 네, 작년에 합격률이 전체 합격률이 17.3%였어요. 아우, 그렇게 뿐이 안 뽑아요? 네. 네. 그래서 5명 중에 1명도 안 뽑는 거죠. 예. 근데 제일 밑 보시면은 네. 4.0 UC GPA 아까 박혜락 학생 같은 경우 UC 네. GPA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4.0이었는데 수준이네. 네네. 이럴 경우에는 전체 합격률이 17%인데 비해서 32%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합격 2배 체수가 정도 많네요, 그래도. 높아지죠. 네네. 근데 그 밑에 3.7에서 3.99일 때 4.0이 안 될 때 합격률 네. 한번 보십시오. 5.6. 아니, 야, 이거 3.99 나온 친구는 굉장히 아깝겠네요. 물론 3.99 나온 학생 같은 경우에 3.7X보다는 학생보다는 네. 합격률이 있지만. 이중보다는 높겠죠. 네. 하지만은 야. 이 0.01까지 나와요? 점수가? 그렇게는 GPA는 그렇게 나와요. 오,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이제 분포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갑자기 4.0이라고 32%가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4.0에서 4. 아까 말씀한 4.34가 나올 수도 다, 있으니까 예. 그런 네. 경우에는 또 합격률이 더 높겠죠.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은 이게 네. 합격을 할 수 있는 있는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는데 퍼센티지가 그 여부는 모른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네. 내 점수가 내 GPA가 예를 들어서 3.5다. UC GPA를 계산해 봤더니 네네. 그럼 버클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률 한번 찬스가 보시면은 2%뿐이 안 2%밖에 된다는 안 거죠. 그러니까 UC 버클리 정도 가려면은 그래도 일단은 4점은 돼야 된다. UC GPA가 4.0. 아까 4점 봤으니까 네. A가 3개, 4개에 네. B가 한 B가 2개, 세 개. 3개, 네, 그죠? 한 학기 평균 하나 2개 정도 평균이, 예. B가 가 나오면은 4.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 일단 근데 4.0이 32%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한 4.23은 돼야 3.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돼야 된다는 4.12 정도는 와. 돼야지 합격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럼 UCLA를 좀 볼까요? 네, UCLA를 네. 보시면은 네. 전체 합격률이 버클리보다는 약간 조금 높은 높네요. 18.2%. 아유, 1%도. 네, 약간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GPA가 4.0 이상일 때는 그 합격률이 36.4%로 네. 버클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역시 조금. 올라갑니다. 네, 근데 네. 비슷하게 네. GPA가 3.7에서 3.99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10%가 안 되고요. 그러네요. 그 밑으로 갈수록 와. 굉장히 작아지는 걸 또 보실 수 있고. 네. 그러네요. 네. 자, 뭐 샌디에고도 사실 우리 한인 친구들이 엄청 네, 많이 가는데 샌디에고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샌디에고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9개 캠퍼스 중에 네. 이스 캠퍼스 중에 버클리, LA, 샌디에고가 아무래도 탑 탑에. 3가 되기 때문에 근데 샌디에고는 4.0 넘으면은 네. 67%. 네, 합격률 보시면은 전체 합격률 33%, 네. 4.0 이상일 땐 67%. 맞습니다. 아, 전에 괜찮네요, 구 그래도. 대학보다 굉장히 후하네요. 조금은, 예, 네, 조금은. 높아져요. 네. 자, 그리고- 그래도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이제 4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얼바인은 어떻습니까? 얼바인 같은 경우에도 네. 샌디에고하고 전체 합격률은 비슷한데 비슷하네요. 예, 예. 4.0 이상일 때 합격률을 보시면은 아주 높아집니다. 오, 그래서 84%. 네, 내가 만약에 UCP가 4.0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얼바인은 일단은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뭐 그 거의 세이프티에 가까운 네,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네요.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이게 어쨌든 3.0 이하가 돼도 네. 합격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되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 신기하죠. 이게 아까 4.0 이상인데 떨어지는 친구가 있을 네. 거고 그렇죠. 3.0 이하인데 붙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잘 보시면은 그 맞습니다. 누구는
4.0을 받고 32%가 붙는데 자기는 나는 안된 떨어지고 거죠. 예, 예, 누구는 예를 들어서 버클리 같은 경우에 3.02 이하 같은 경우에요. 네. 억울하죠. 합격률이 이거 1.3%예요. 100명 중에 한 명 뽑는데 네. 붙어요. 됐어. 누구냐. 근데 누구냐는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누구죠? 도대체 누구죠? 누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인 네. 학생은 아니에요. 한국 학생은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A도 있고 SAT 점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 중에 또 하나가 환경도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학생이 자라온 환경이 환경. 요소가 네네. 될 수가 있고 UC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요즘에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이제 네, 소수민족 맞아요. 이거는 안 해요. 적어도 없긴 하지만은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그 정책은 없지만은 이 환경이 소수민족 우대하는 그거하고 좀 할 연결될 수밖에 수가 없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클래스들은 예를 들어서 버클리에서 3.0이 안 됐는데 합격한 학생들 같은 가장 많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아시안이 아닌 그렇죠. 소수민족 다른 민족. 아니면은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운동선수 특채처럼. 네네. 운동 특채라 그러나요? 운동 예. 특채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이 GPA가 낮은 데 들어가는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학생은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현실입니다. 없지만, 아무래도 네네. 이제 아시안 학생이 UC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일부러 더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 중에서 자르면 잘랐지. 그렇죠. 그 다음 학교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네. 전체는 40%인데 4.0 이상일 땐 82%. 요거 하나 궁금한 게 UC 네. 데이비스는 사실 수의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전공할 때 그 전공에 따라 성적도 좀 달라야 되는 건가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네, 예, 약간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심하진 않고요. 예, 예. 대학 같은 경우에 특정한 과목들에 네, 조금 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UC, 버클리나 LA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엔지니어링을 공부한다고 한다면은 합격률이 더 낮아져요. 아. 그래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그래서 수 성적이 있겠네요.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UC 그렇구나. 데이비스도 4.0 이상이 사실 82%지만 네, 82%인데 과에 좀- 따라서 좀 낮아질 달라질 수가 수도 있다.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그래도 유스에서 잘하는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잖아요. 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산타크루즈. 네. 산타크루즈. 예. 이 학교는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합격률이요? 3.0 이하인데 네. 9.5 거의 10%예요. 95%. 이건 이 친구는 왜 그런 거죠? 이제 산타크루즈하고 리버사이드하고 멀세드 3.0 같은 이하의 경우에 합격률이 네네네. 네.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게요.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관대하군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게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그러네요. 네네. 네. 4.0 같은 이상 같은 경우도 96%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만큼을 무조건 매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2014년도 그 자료입니다. 네. 그 해에 요 점수에 있던 학생들이 그만큼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이 자료들을 잘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고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의 합격률을 가질 수 있겠구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내가 만약에 11학년이고 벌써 12학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 가지고 온 성적 갖고 어디를 지원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박혜락 친구 같이 쭉 A 받아서 4.0 넘고 이런 장학생들 이런 공부 잘하는 네네. 친구들이면 뭐 문제가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없죠. 예. 정준구 학생 같이 하루하루 열심히 우리 개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GPA 잘 관리해야 할 관리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GPA를 아무래도 이제 뭐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생활에 아무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여서 네. 홈워크, 숙제는 오. 기본적으로 아주 네. 잘해야 된다는 거. 네, 네. 숙제가 비중이 커서가 아니라 그레이드에 숙제에서 시험 문제들도 나오고 네. 숙제를 했을 때 그 컨셉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생활을 한다는 건데 전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B 학생이 A가 될 수가 있고 C 학생이 B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성실함이 그렇죠. 필요하냐?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네, 잠깐 전에 드린 한번 적이 하셨어요. 예.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을 때 점수를 받았으면은 A를 받았으면 물론 편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점수를 못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그 시험을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등학교에서 과목들의 학점은
이 시험이나 퀴즈에서 대부분이 그렇죠.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시험 하나 못 보면은 그레이드가 팍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내 시험을 못 봤을 때 그 문제들이 내가 만약에 뭐 20문제가 있었는데 20문제 중에서 막 뭐 7, 8개 틀려서 6, 7점밖에 안 받았다. 네네. 그러면은 그 27개, 8개뿐만이 아니라 20개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 선생님들이 물론 매번 시험을 똑같이 내진 않지만은 그 어떤 헤빗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기 특색이 있어요. 어떤 네. 선생님들은 책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는 경우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홈워크에서 좀 내는 경우가 지난번에 있고. 말씀해 주셨던 거. 네,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했을 때 점수를 그 다음에 성적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성실하고 매일 이제 홈워크 잘하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네. 선생님을 분석하라. 지난번에 제가 이런 비유를 했죠. 뭐래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어떤 걸 좋아할까? 꽃을 좋아할까? 아니면 뭘 좋아할까? 분석할 수 있잖아요. 분석을 해야 돼요. 취향에 네. 맞게, 야, 그죠? 우리 네. 애들 다 하버드 가겠는데. 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실 이제 그 명문대를 입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GPA에 관해서 야, GPA가 또 이렇게 종류가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네. 사실 초반보다 네. 정말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네, 됐어요. 쏙쏙쏙쏙. 네. 네. 자, 오늘도 뭐 GPA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또 명문대 입시에 관한 이야기들 준비해 주실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시험. 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험. 알겠습니다. SAT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정석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타운 투게더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난 시간들의 방송분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웹페이지 또 주소 알려드려야죠. 자, handsTV.com입니다. hands.tv.com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과 또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인사드려야겠네요.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